이력서가 이렇게 많은 이력서 주신 분 처음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우리 회장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5년생 만 68세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이 뭐게 벌써 72년까지 돼가지고 아까 제 질문에서 깜짝 놀랐는데 부산 학생부대학교 졸업하시고 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안동에서 제 선생님 집사하고 판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해양대학교에 미술공학과를 석사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취직을 하셨던 게 현대중공 조선 설계시로 취직을 하셔가지고 그다음 89년도에 범마정밀 엔지니어링 창업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모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주식회사 파마시아로 법인명을 변경하면서 파마시아 대표님으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웰컴 저는 더 우리 회장님은 페이지 사회학번도 좀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리니까 2017년도 2020 UIoT 부산 유비컨서스 사업을 인터넷 회장님도 하시고 현재 명예회장 되시고 그 다음에 부산상공회에서도 그 다음에 국립부산과학원 5대 회장님도 하시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 수사동맹 회장님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 제1대 지방시대 유연 이축도 되셨고 그 다음에 부산 무역협회 부산 기업협회 회장님도 지셨고 그다음에 현재 부산 상공회에서 제25회 부유민자 당선되었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저와 같이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의 이사도 같이 중국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또 강의 중간중간에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태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동영상 촬영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초상권도 조금 제가 빌려서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너무 길게 거창하게 소개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주식에서 파나시아 대표 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마다 너무 제가 가분한 어떤 칭찬 내지는 소개에 내용이 너무 보잘것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원망스러운 우리 또 뭐 같은 동물이 후배라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원래 살짝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소개보다는 덜 많하다, 뭐 대단하다 이렇게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우선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정숙찬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한수환 우리 동일의 총장님께서도 저희 상 다녀가셨습니다. 많이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시고 또 지방에 이런 기업이 있나, 특히 부산에 과찬을 또 해주시면서 어떻게 돌고 돌아서 우리 정수찬 센터님까지 대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오늘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춘 3월 이 화창한 봄 날씨에 정말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저 필드에서 아니면 밖에 얼마든지 등산이라든지 또 좋은 즐거운 일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미안하게 일중한 여러분들 저는 저보다 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말 주변이 없습니다. 이 공돌이 출신이라서 혹시 말이 세고 거북거리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서 잘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오늘 강의 제목은 기업가 정신과 사선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저 살아가는 과정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나름대로 좀 앞에서 얘기한 그,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핵심이 요 장표에 다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대도무원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큰 뜻을 품고 자기 일에 매진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글귀를 제가 현대중공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통도사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이제 딸내미, 아들내미 두었는데 한 5살, 6살짜리 데리고 무일푼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기업을 그만두고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봐야 됩니다. 바닥에서 내가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오면서 통도소, 불구사를 갔는데 그게 화구를 파는 곳에 저 글귀가 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홀단식을 내려오는 그런 기분에 저게 가슴에 와닿았을 때 열정이 제 마음에 불타올랐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개업을 하면서 창업 정신을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는 기업이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에 놓쳐인 그런 어떤 창조 정신,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개발해서 세상 이롭게 하겠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먹이 살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창업 정신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파나시아는 아까 과찬을 해주시는데 제가 모니터를 출발해서 현재 직원이 한 350명, 해외 법인 3개를 두고 국내에 지금 본사 공장, 그 다음에 제2공장, 제3공장의 EP센터라는 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중공이는 한 550명, 현재는 매출 한 3천억 정도, 당연히 2,800 몇십억 했고요. 앞으로 EP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조 단위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꿈을 당초에 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35년 걸어온 그 길에 전남도 경영 철학을 3가지 요체로 제가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 기업은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이 중심이 된 사회에 우리 기업이라는 뭘 이해 당사자가 뭡니까? 우리 경영학과 공부하시면 알 겁니다. 이해 당사자가 내부 고객인 종업원 그리고 주주도 사람, 그 외부 고객도 사람.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에 감세하는 측면에서는 국가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국가도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인재 경영입니다. 그래서 인재 경영, 기술 경영, ESG 경영인데 거기는 혼창통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진은 대한민국 해양대상을 받았을 때 수상자 강연을 할 때 사진입니다. 그때도 사람이 중심인 인본주의를 제가 설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이나 과거의 역사적으로도 지금은 무역전쟁,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 고대 시대부터 우리가 기술은 전쟁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이 됐고 모든 인재는 국가 간의 어떤 전쟁,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을 통해서 범위를 확장하는 그 과정의 발전이 연속이 되어 왔다.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장군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천지 장법은 손자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여기 다 시간을 보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차차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핵심은 도를 세우고 도는 길도자도 되지만 어떤 모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 뜻대로 도입니다. 그래서 통치 이념, 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실을 알고 뜻을 파악하면 좋은 장수를 육성해서 군이 잘 따르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어떤 다섯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중에서 나와서 한 2년간 중소기업 생활을 하면서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했을 때 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한 2명을 데리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늘어서 한 20명 될 때까지 제가 한 4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대학도 나왔고 대기업에 근무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 친구들 리더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지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미천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것이 독서 경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니까 진짜 아침에 술 한잔 먹으면 나오지 않고, 몇만 원 더 준 다음에 그냥 하루아침에 간다고 할 것이 주거나 가버리고, 의식이, 지도 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힘을 줄까? 눈동자가 좀 흐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독서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또 한 고참이 되던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독서 교육을 자꾸 시키다 보니까 그 외에 어떤 품질 교육이라는 기술을 시키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게 일반적으로 사물이 미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자기가 좀 더 새로운 지식을 갖는 계기가 되니까 자존심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어떤 오세가 제 4차 산업혁명 무슨 인공지능 AI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 학교 과정에서는 특히 요새 세상이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교육수는 기회가 없이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새로운 어떤 개념이 도출되었을 때 이걸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장이 하나님은 부장이 무슨 스마트 팩토리다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모르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독서를 해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지 배드라는 소설가가 정말 핵심적인 그런 모든 걸 담아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짓기 전에 큰 대안을 보여줘.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과 기술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곽도 코끼리 다리 만지시기로 그냥 요것만 해라 해갖고는 그걸 어떻게 새롭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 시키대로 가야 됩니다. 발전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서 경영을 하는 이유가 여기고 그래서 우리 파나샤 인재상은
스키 마인드, 그다음에 파란색 스킷을 제가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한대로 파나시아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전도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뭔가 이게 바이블이 필요합니다. 교리가 필요하죠.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삼시 마인드. 적어도 마인드를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해서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풀어정식,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설파를 하고, 그리고 하나의 스피릿을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 점심 먹었을 때,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존경하는 동아대 경영대학 교수이신 우리 조영 교수도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산의 그 언론사에서도 특히 국제신문이 기술에 관한 주간 언론사에 많이 합니다. 우리 박수현 우리 국장도 참석하시는데 같이 얘기하고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형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그 일본 전산의 얘기를 좀 덧붙일까 합니다. 일본 전산의 시게노부 창업자가 일본 전산에 지금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분이 지방에서 창업을 해서 기업을 육성하면서 저와 비슷한 인재성을 갖고 있다. 뭐냐면 목소리 크고 밥 빨리 먹는 사람, 즉시 될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대, 일본은 뭐 도쿄대라는 동명제대, 와세다, 개유 대학이 아닌 지방대 출신 너무 똑똑한 사람은 다른데 불려갈 수나 스카이대는 또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넘쳐나서 내가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큰 인재보다도 충성심이 강한 그런 인재가 더 오래 동안 로열티가 더 높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 전문학교 나온 사람을 제가 주로 그때 그밖에 뽑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 지금 동아대 교수님 계시고 동의대 우리 핵심 인재 중에 핵심이 D대 출신이죠. 우리 파나사 동의대 동아대 출신 핵심이 요 앞에 우리 홍보팀장도 동아대 출신이고 우리 비서도 동아대 출신 우리 사장이 윤영주 사장도 동의대 출신입니다만 대부분이 이게 스카이대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시계도 사장도 회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면 자꾸 옆에서 던져요. 꼬드기고 네. 너무 찰신하게 쳐가지고 내가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싫어.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중소기업에 그 눈높이 많은 인재를 육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만히 두면 그냥 고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교육 중에는 업스킬링 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리스킬링, 스킬링 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인자 교육을 업스킬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과 같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산업 대전환 시대가 왔잖아요. 내연기관이 전기, 수소, 산업 바뀌면서 자기통 내연기관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전환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회사도 이렇게 하나사도 지금 친환경 기업이라고 합니다. 부산대하고 이렇게 설비 유학과를 대학원을 개설해서 지금 그래서 1기를 10명을 배출시켰고 2기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소기업적 인재를 기술계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를 전부 학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까지는 좋다. 부장이 되려면 학사 자격증 없으면 절대 징업을 안 시킵니다.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징업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 주만 이용해서 통신대, 그 다음에 학적 은행제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또 애들 또 놀러도 다녀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놀이공원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을 빼서 가서 공부한 만큼 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회사만 위한 좋은 게 아니라 가정에서 존경받는 자연스러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개인정보를 잘 내라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항상 부모 직업, 부모 환경 선회를 하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 아버지가 계약공에 있으면 저는 건축가를 줬어요. 건축가를 줬어요. 내 자존심에 초등학교 때도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적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새도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우리가 다른 거에 현재 있다가 다른 거에 왔습니다. 틀을 잡아요. 그 영무 임대아파트. 우리 애들이 갔을 때 한 번에 엄마 아빠가 대학을 나온 사람 비싼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은 이제 제가 부산에 다니고 집사람은 지금 신라대 그때 부산 여대에 그 미팅에서 만났는데 그 강하게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 기가 안 죽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 내가 아무리 억제하고 또 처음에 막 3년간 기억도 없이 창업해서 다닐 때도 자꾸 저한테 집사람 통해서 뭐 없냐 이지 천재 안 되느냐. 대학 둘다 대학 나온 사람 이빨이 들이까지 하는데 근데 그걸 능력이 없어서 줄 돈이 없었지만 하여튼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그 기업의 미래고 그 기업의 자산.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순테터의 기업가 정신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대영 제국이 식민지 인도에서 연합을 노예를 고용해서 착취해서 갖고 와서 연집을 하는 기술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해서 팔았을 때 노예는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은 비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터 드러크는 현대에 와서는 최고의 경영학자로 청소만 피터 드러크는 이 인건비로 비용으로 보지 않고 휴먼 리소스로 봤습니다. 인적 자원으로 봤습니다. 그게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착취를 하든 간에 착취를 해서 사람을 적게 쓰는 방법이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거기에서 지나지 않고 사람이 멀티펑션으로 그리고 획기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좋은 기술로 품질 좋은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인류 가치 경영하는 핵심이라는 게 현재 와서는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단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다 같이 100명을 쓰더라도 좋은 인재를 100명을 쓰는 매출과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100명을 씁니다. 결과가 아웃풋이 전혀 다르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저는 바보 노무현이라서 비슷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명을 데리고 작년에 나 혼자 촌에 고가 공정 43평짜리 지어가지고 그때는 나 혼자들은 시혜법분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사업 우측에서 손을 못 때린 거예요. 그 노인회장 후광으로 제가 다 키우던 43평을 사서 정식으로 허가 내기는 공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100% 상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한 2, 30년 됐을 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잘 먹히지 않았어. 그래도 외국인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이 친구들 내가 데리고 일본에 갔어. 우리 애들까지. 우리 밑에
선발하고 이렇게 가공하는 협력 사장까지 한 20년을 데리고 일본에 갑니다. 가서 제일 외국 사진을 그때 그 시절의 사진을 하여간 가서 일본을 왜 자상한지 그러니까 그때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것이 1980년 개업해서 1994년 정도 제가 일본 가는 겁니다. 제가 참 난처한 봉변을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참 내가 순진했죠. 뭘 누르는데 야, 그걸 부끄러워가지고 야마나 사장이 안 눈치채고 그래서 그 생치 일본 사람 참 남은 배려 같아요. 바로 지적을 저 친구 시골 촌놈이 와서 비대를 모르고 뭘 눌러서 옷을 다 버렸다는 그 감을 잡았으면서 그거 바른척하면서 아니 그 대하라이라 그러죠. 서로 너무 그 물살이 생겨나서 그랬는 것처럼 일본을 그때는 잘못 지금도 잘못 그때는 더 못했지만 대충 그렇게 저를 위로를 하면서 수군이 이렇게 닦아가고 그 정도 가니까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이었어요. 그게 민호공업 이천 회장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민호공업이 저에서 밑에 있었거든요. 지금 뭐 4조 정도 지킬 것 같이 그때 뭐 한 100억, 200억, 우리 회사 한 10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민호 이천 회장도 항상 주장하는 바가 그 가정에 본인들 파악하려면 그 주부를 파악하려면 신발장과 그 집에 화장실을 가고 그 회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화장실부터 가고 그럼 이 사장, 이 직원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를 배우게 해서 근데 저보고 야 열심히 있어라 그 해외 연수시키고 돈 들여가지고 비행값을 항상 뽑아가면 가서 끝장서 아니 내도 붙지를 않느냐 바보 노무현 노무현 이 바보야 일본말 바보요 근데 저는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남태평양 앞바다에 소금 한 줌 집어가지고 너희들 얼마나 더 짜증이냐 파나샤가 이수재 사장이 아무리 교육시켜가지고 사람들 그게 얼마나 표시가 나가면 그 친구 나가버리 아무 결과가 없을 건데 왜 그러셨을까?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의 도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ESG 기능의 핵심입니다. 그래 좋아. 여기서 교육시켜 대학 보내주고 대연수 시켜가지고 다른데 간들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이름 숫자 들고 내가 정말 보람된 일이다. 그 인재가 경제사 가든 어디 가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할 거 아니냐. 나 그걸로 만족합니다. 나도 크게 마음 먹으니까 직원들이 더 도망을 안 가요. 더 충성을 합니다. 저 사장이, 우리 사장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는데 한국인의 어린이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붙이지만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인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씩 다 됐습니다. 35주년, 30년 됐습니다.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교수님들은 정국 교수님 안식년이 있죠. 우리 회사는 30년 전에 안식월이 있습니다. 한 달 그냥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찹스의 인재교육은 기업의 주인은 사람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그 회사의 인재 수준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트는 혼창통에 이지훈 서울대 경영학 박사가 위클리 편집장을 했던 분이 베스트셀러가 혼창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필수 독서입니다. 그 책입니다. 우리 회사는 두 달에 한 번씩 책을 한 권씩 읽히고 또 각 본부에서 또 읽힙니다. 그런데 1년도 끝나지 않고 독후감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독서 경영에 우리 혼창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첫 번째 인재 경영은 손입니다.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조각이든 그림이든 예술 뭐 어떤 영화도 손을 불어서 이번에 뭐 역사전쟁이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 그 아마 그 감독이 손을 불어넣어서 이승만을 재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듯이 인재를 키울 때는 혼을 자기 작품을 만들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는 혼을 불어넣는다 그러면 기술은 상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혼을 제대로 일하는 방법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창입니다.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나와 경쟁을 익숙한 나의 전쟁을 그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려왔으니까 또 그래 하면 되지.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전체의 과정을 기술 경영으로 볼 수가 있고 기업가 정신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론화되어 있는 힘과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네트워크를 진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가 정신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정주영 왕 회장님이 제가 현대 출신이기 때문에 진짜 500원짜리 지폐 한 장, 거북선 그림 500원짜리 하나 들고 영국을 가서 버클리 은행인가 그리 가서 그래서 선방을 만나서 수주를 할 때 미투만 어촌 사진 한 장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방을 발주하는 그러니까 말이 정주영 회장의 얼굴과 말 속에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발주했다고. 30만 톤 유조선을 발주를 받아서 도크를 파면서 배를 지은 겁니다. 그게 바로 기업가 정치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강하게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치예요. 스베트는 뭐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항상 창조적 파괴적 창조든 비파괴 창조든 간에 기술 습득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거는 한 번 해갖고 되지 않나.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존속 이유고 그게 바로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이다. 이게 선순환 사이클을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뭐냐, 계란이 뭐냐, 그런 것처럼 역사이클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고,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람한테 투자하고 설비에 투자를 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이윤을 남겨서 또 이윤을 재투자하고 확대 재생산을 계속 이 바퀴를 계속 돌리는 것이
서스테이너블 매니지먼트,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파괴적인 혁신들, 좀 비파괴적인 혁신도 있다. 이런 여러분들 잘 아시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괴적인 혁신은 기존 시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적인 혁신이죠.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정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냥 비디오 게임이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나오면서 그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마존도, 이 서점도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뭐, 영향으로는 아직 살아있지만. 그리고 이제 요새는 비파적 혁신이 또 많습니다. 전혀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런 제품, 그런 서비스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 브루오션을 창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팬데믹 기간 중에 비대면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줌이라는 저 제품이, 저 용역 서비스가 돌고 다니면 얼마나 떴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요. 지사 간에, 해외 법인 간에 회의를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약을도 그렇고, 포스트잇도, 이런 건 여러분 다 잘 아시고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접착제를 개발하다, 저기 불량품이 나온 게 지금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붙이다 떨어서 자국도 안 나고 또 붙일 수 있고. 그러면 스페이스에서는 좀 더 설명을 나가겠습니다. 그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캐션 마크를 조치라. 민어 공업에 가보신 아실 겁니다. 물에 이체는 대상이 물어봐라. 그 일할 때 항상 캐션 마크를 가지고 일을 해라. 꼭 이렇게만 해야 한다. 이렇게 안 하고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최초의 질문입니다. 서울대 이종근 교수님이 유명한 그 아시는 축척의 기술. 그분이 최신 신간이 이게 최초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최초의 질문은 패러다임 사고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고 앨런 머스크가 생각을 안 납니다. 저 괴짜로 소문났지 않습니까? 요새는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너무 괴짜 짓을 하다 보니까 엑슨과 그걸 인수레가 어머니들은 많이 떨어졌던데 저 사람이 화성 우주여행을 열겠다, 시대를 열겠다, 지금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게 미기업을 가했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주여행을 시켜야 가능하지. 이 군사 목적이나 국가적 목표 차원에서 하는 그런 대단한 경기를 들여가 누가 우주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 당연히 일단 로켓은 쏙쏙 그냥 안전하게 육지가 아닌 태평양 앞바다에 떨어뜨린 것이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로켓 발사의 60%가 일단 로켓 경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으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저걸 제어하려고 하면은 경기를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겠다. 그래서 지시를 한 겁니다. 야, 이거 버리지 말고 다시 안착할 수 있다. 뭐라 했겠습니까? 저 돌아오는 지가 사장은 사장이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네. 그게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 불행을 내 사진은 불가능이 없다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가능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우리 파나셀 긍정적 마인드, 셀피 마인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긍정의 정신으로, 된다는 정신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13년 만에
재활용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거는 또 일단 로켓을 쌓아 올려서 남은 연료를 재활용해서 GPS를 이용해서 위치 제어해서 다시 태평양 앞바다의 무인 파지선에 정확히 안착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제어 기술과 지구 중력을 이기는 역으로 추진처리해서 바로 자연낙하면 깨질 거니까 박살날 거니까 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 로켓을 불을 붙여서 이렇게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아마 곧 여행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인텔도 이게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 저장, 논리 전산, 제어 이런 통합된 어떤 그런 CPU가 없을 때는 각각이 다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계산기를 만드는 일본 회사에 인텔이 팔로 갔을 때 그 계산기를 만든 일본 회사의 사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거 각각을 하지 말고 한 대 뭉치고 올 수 없나? 한 대 뭉치면 누구나 그 툭 잡고 뭔가 들으면 될 거 아니냐? 그 지나가는 말 한글 인텔 사장이 노이스라는 사장이 뒤에 다가와서 본부에 돌아갔어요. 만든 것이 CPU입니다. 지금 GPU 시대잖아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도 지금 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근데 애플도 마찬가지. 스티브 잡스도 자기는 자서전 뭐니까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현대인 최고의 발명이라는 스마트폰에 원조지 않습니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당신 뭐 했냐? 나는 요렇게 하면 커지고 요렇게 하면 좁혀지고 음악도 듣고 동영상도 보고 할 수 있는 손안에 컴퓨터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최초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들이 다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앱이 원래는 이게 퀴즈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한 앱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추측 한번 해봤습니다. 몇 개 정도 될까요? 이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죠. 테슬라가 특허를 다 공개하는 이유가 팔을 키우거든요.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하는 이유가 바로 겁니다. 지금 한 220만 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양하게 엄두 측정도 되고 시각 측정도 되고 그런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웨어러블 컴퓨터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의 주제는 사선경의 선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누굽니까? 제일교편에서 소프트뱅크의 창업자고 최고의 가품입니다. 일본의 최고의 가품, 세계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품입니다. 요새 실패도 하지만 R은 ARM, 우리 정수진 교수는 인공지능 IT 쪽에 대가시는 잘 하시겠지만 반도체 설계회사에 투자를 7년 전에 합니다. 그때 320억 달러를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미친놈이다. 저 영국의 조그마한 반도체 설계회사의 가치를 너무 과다하게 준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현재의 가치는 1,300억 달러까지, 매년 바뀌니까 800억 달러 가까운 일어나. 그래서 몇 배를 튕겨낸 겁니다. 저게 10년 뒤에 7%를 자기는 본 겁니다. 이 7%는
일본말로 철권도 우리가 발음을 일본말로 대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흔히들 무대법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니는 아무것도 없이 무대법 내한테 덤벼. 준비 없이 덤비지 마라. 이 얘기 때 무대법을 하는데 오다 노부나가 우리 일본의 3대 이후 오다 노부나가가 근대화 과정에 메이지 유신 그 전에 이 양반이 세상의 변화를 읽은 적어도 사무라이 하면은 니폰도 칼, 학살, 기껏해야 멀리서 쏘는 대포 이밖에 없을 동시에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이 뭡니까? 늘 우리가 게임 체인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드론.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 지금 저처럼 유탄 전쟁을 과거에서 하지 않고 드론을 합니다. 보단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사무라이 시대는 전부 다 이렇게 칼싸움, 그냥 두나무네가 성행할 때 내장도 화란이죠. 화란 총고상이 와서 철포의 소총이죠. 그때 개인 학위는 전부 칼이고 활이었는데 개인 학위가 총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 정신은 완전히 이대된 거예요. 사무라이 정신은 실제 말로 꼴짝하게 에? 에? 대장부가 아닌 숨어서 딱 일어나다 에? 비겁하게 근데 세상이 이런 이 철포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를 샀다가 뭐 세자를 샀는 건데 세자를 책에 보면 세자를 그래서 이거 단점이 있어. 그냥 모방만 하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모방은 창조의 근원이다 하는데 모방에서 창조를 해야 됩니다. 융합을 시켜요. 그게 상당 증거입니다. 그걸 좀 안 넣었네. 앞쪽에 있어. 응? 앞쪽에 있어. 앞쪽에 있나? 이 상당 증거. 이게 일단은 하나를 당기라고 이단은 불을 붙이고 화약에 불을 붙이고 상단 쏘고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연발총의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우리는 세국 정책의 이조 시대에 물을 꽉꽉 걸어 놓을 때 이 양반들 이미 사람의 어떤 편을 바뀌어버리는 체감을 하고 하는 아닙니까? 바로 우리 임진왜란때 그렇게 많은 희생을 했던 이유도 소총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이겼다고 하지만 엄청 공명합니다. 그래서 성경회장이 10년 뒤에 철포를 준다. 바로 이건데 우리한테도 있죠. 이거는 회장님이 10년 뒤에 상품을 개발한다. 10년 뒤를 준비하라.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사라질 수 있다. 뒤를 준비하라. 그래서 지금 AI폰이 S23이 나왔잖아요. 바로 통번역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선 경영은 트랜스포메이션의 엔진입니다. 먼저 보고, 먼저 개발하고, 먼저 알리고, 영법의 최고 영법이 사전급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같습니다. 선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SKX 우리 강석수 회장을 한전을 종료. 그 양반이 존속 인수해서 뭡니까? 핵심이라는 대하 드라마가 인수하자마자 대동경수 인수해서 SKX로 또 바꾸면서 대하라는 핵심에 장막에 협찬 SKX가 붙였습니다. 현대중공, 삼성, 대우 아무도
일반인들한테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소위 B2B이기 때문에 B2C 제품이 아니잖아요. 조선은 일반적으로 배한테 사니까 이 요토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은 재무 출신이고 상장 IPO를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기업 가치는 인지도다. 그리고 그게 선제입니다. 삼성하면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안 써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먼저 제압하는 거예요.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사성의 요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처럼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4성경령은 오막경영이란 이론하고도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막경영은 성균관대 김정일 교수님의 이론입니다. 모든 기술이 개발되는 모든 장사, 비례해서 모델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예경 경쟁, 준비 경쟁, 소비 시장 경쟁, 주류 경쟁, 정생 경쟁. 여러분들 친구들 퇴직하고 뭐 이렇게 야, 내가 퇴직하고 할 게 없냐? 뭐 무슨 장사하면 돼? 아이템 없냐? 이래 묻는 것이 예경 경쟁. 야, 10년 뒤에 뭐 팔 수 있을까? 요 다음 제품 뭘 만들어야 되지? 예경 경쟁. 이게 파나시의 성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보기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요. 그게 준비 경영. 이 준비 경영에는 어느 몫이 좋은지, 어떤 MZ 세대가 오는지, 이 제품이 시니어 그룹한테 통할 제품인지, 그에 맞는 특허나 상표나 먹거리든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그게 준비하는 게 준비 경영. 그걸 철저히 준비해서 특허 검색도 다 하고, 자고 나면 오늘 뭐 할매 국밥 했는데 어디서 친구들 야 우리가 먼저 생겼는데 저 상표 등록해놨어. 너무 못 팔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투자비 놓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해요. 그래서 이제 소비시장에 굉장히 갑니다. 이제 또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지나야 돼. 저걸 준비 경쟁 확실히 했으면서 소비시장 나오면 이게 반응들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여성, 남성만 있는 데서 아주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이 아주 많은 인종이 있는데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에서 살아나고 세계 시장에서 통한다는 이런 게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테스트벨이 있다.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입맛이 바로 그리고 패스트 빨리빨리 문화에 가져옵니다. 금방 새로운 모델 나오면 사야 돼. 이거 사면 냉장고를 내가 몇십 년 기억하고 들고 있는 사람 친구를 들고 있다. 우리는 무슨 스마트폰 바꿔는데도 오래되는 카폰 같은. 근데 대한민국은 바꿔주기 때문에 예술 시장이 작지만 우리 빨리빨리 문화, 배 아픈 문화, 애살 문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치주세요. 그 약간은 사회주의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건국전쟁에서 보면은 뭐 나는 여도야 아니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말이 토지 계획을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은 토지 계획을 못한 거예요. 대지주는 아직도 대지주. 토지 계획을 한번 해서 대지주들 양막을 갖고 있는 땅을
배분을 철저하게 하면서 산업사회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사업도 할 수 있고 공업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조금 살수 개인이 있는 거죠. 언제는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기부 교체가 심하니까 자칭이 생각하는 우리 골프 치는 문제표 게임 방식이 있잖아요. 응? 국민 지원금. 다른 사람은 올 시즌 들어가면 무조건 벌금 내놔. 적당히 가져야지. 과외를 가지면 안 돼. 우리 그게 있습니다. 이게 잘 살아. 나도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흘러갔는데. 아무튼 초기 시장에서 철저하게 검증 받아야 이 주를 시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주를 시장 가서 저 캐진이라는 게 뭐냐면 빙하지. 그 사이에 틈을 캐진이. 그러니까 최고의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리스크 해결을 해야 돼요.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LG 스마트폰. 시장들은 늘 인사고밖에 안 되거든요. 투자 해수가 안 돼. 폴더폰, 그러니까 밴딩, 그 화면까지 다 개발했었습니다. 근데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식 시장 가도 위험을 항상 남아요.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정하면은 끝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모든 생물은 유한하잖아요. 태어나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면 삭제합니다. 인간도 얼핏 하면 죽잖아요. 몇 년간 죽잖아요. 제품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도 생태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큰 나무 있고 작은 나무 있고 쫙 풀까지 있듯이 재벌과 코퍼레이트 재벌 기업이 있는가 하면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고 가맹이 또 거기에 또 종사하는 일반 종업원들이 이게 하나 에코시스템. 마찬가지로 언제나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음악 경영에는 이 선도 경영에서 꼭 리스크가 있습니다. 맡은 주자가 거의 토리지를 다 따라왔습니다. 이건 실제 있는 장면입니다. 아베레 알토 경기 중에 여기다가 들어서 1등 한 놈은 자꾸 늘어졌어요. 그래서 1등을 못했어요. 이게 바로 기업에서는 이런 사태, 회계부정 사태, 이 인플루언서가 폐지가 됐죠. 이 앨런 사태도 마찬가지. 회계부정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이 여러분들 꼭 보실 때 밤이 조금만 더 하면 오늘 힘들어하겠네. 힘들어하겠네. 그래가 힘들어하자. 그리고 방심하면 이게 지금까지 잘 쳤는데 잘 될 때 조심하라. 우리 정신도 그렇잖아요. 각광받을 때 말을 실수합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치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지금 탈락위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 보잖아요. 아니면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사이클을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블을 하려면 1단계 로켓 한 제품 가서부터 한국 신호 한국어 시대에는 안 됩니다. 여행 갈수 될 수가 없어요. 2탄이 나와야 돼요. 3탄, 3집이 시작해야 돼요. BTS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는 또 다른 방면에서는 되게 우리 스타트 기업 리뷰도 좀 소기업은 되게 기술로 아이템을 하나 잡습니다. 그래서 랩스케에서 우리가 업스케일로 성공했다고 하는 거라면 결국 나중에 생산 기술 확보가 돼요. 균일하게 제품이라도 균일하게 원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지속 가능해요. 그 밸리를, 그 갭을 넘어서면 팔아야 돼요.
근데 파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제가 그 기술자 출신이라고 마케팅 전쟁이 내 친형이 현대에 가서는 한두 개 파놨는데 다른 데 팔을 하니까 야 이거 파는 게 진짜 힘들어요. 내배사에서 내 물판에 내배사에서 하는 것처럼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처음부터 먹으니까 그냥 공짜로 줄 수 없으니 그래서 마케팅이 힘들다는 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예술 시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중소기업에 한 업종만 다르지만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맥시멈. 그룹을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꺼지죠. 그러니까 가면 벌써 한 30년, 한 40년 걸립니다. 그러면 창업자가 후세한테 이세경의 물을 반환합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알려져 있고 얼굴 장사하고 인맥을 하면 나만 석하는 아버지 대신할 수 없다. 카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시장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 마케팅이잖아요. 영어가 통해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러고야 네트워크. 그걸 넘보라면 제공 경영을 잘해요. 여러분, 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 팍팍 올리고 하고 이때는 기업이 어디서 돈 벌냐? 기업은 그냥 이자 정도 내면 됐어요. 어디서 돈 벌게 되냐? 아시죠? 어디서 돈 벌게 됐어요. 우리 저 신재공단이 20 얼마에 팔렸어요. 욕상공단이 50분에 60만 원 팔렸어요.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가격 수명은 도로면 지금 도로비 값이라서 물건이 다 철회했다. 돈 낸다. 그러니까 기업은 잘 안 돼도 부동산을 커버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세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그거 믿고 해갖고는 가처분이 잘 안 됩니다. 황금성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이죠. 동산은 은행에 캐시. 그럼 언제든 정부는 손으로 팔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 이게 바로 흑자부의 원인. 이게 정경을 잘해요. 그리고 키코 사건. 그 한차익 좀 보려고 투자했다가 쓰러진 업체가 많잖아요. 오늘 무슨 엘리에이터 뭐 있잖아요. 펑펑 무슨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나시아 지금까지 선수를 치고 은행 지원자 뭐같이 골 수 있는 거는 나는 부동산 할게 없어요. 내 아들들은 우리 시골집 80분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 많아요. 난 압수수색. 빌딩은 없습니다. 다 유목을 낳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스파평수 처리가 실질처가 그 이익 가지고 한 30%씩 남겨서 초기에는 그거 가지고 스크라버 투자했어요. 스크라버 투자 대박을 치니까 한 800억에서 3,500억까지 갔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정권 투자하고 부동산을 묶였다. 어디서 그럼 은행한테 구신을 해야 되는 은행은 속성을 알잖아요. 비 올 때 우산 뺐습니다. 날이 좋으면 다 우산 빌려가네. 필요 없는데. 나또 옷에 파라시아 지금 무차익 경영을 하는데 지금 상공대도 보면 자체적으로 짓고 있거든. 빈니의 형들은 내보고 뭐까지 봅니다. 돈 안 빌려갔다고. 돈 필요 없는데 왜 빌려갑니까?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파라시아 정도 되니까 R&D들 한막 그 정도까지는 입찰하면 가서 입찰해가 적당 받아보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규모가 크니까 R&D는 리서치 디벨롭 기술 개발 R&D잖아요. R&D는 뭐냐면 리서치 앤 비즈니스 디벨롭 모델을 만들어. 그래서 과거에 현대건설이나 뭐 많은 그 대기업들이 중동이나 어디 가서 크게 한 방 벌립니다. 리아드나 가서 도시 전체를 기획합니다. 요거는 아파트, 요거는
단서 처리 또는 확률 설비 딱딱해가고 거기서 애고패고 자기들이 그래야만이 에디셔널 밸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들 다 정해놨는데 수박 별거 없고 물도 없어요. 그래갖고는 요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가는 길에는 R&D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파나샤는 시체에서 탄소 포집 설비를 딱 우리 생명보험처럼 당신이 지금 건강 나이가 얼마고 어떻게 나이가 얼마고 하는 한 달에 얼마 내셔 내가 처음 줄게. 딱 이렇게 풀풀을 제안서 내야지. 그것처럼 배는 포스코든 가서 너 셔프 얼마 나오니까 앞으로 셔프 탄소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얼마 투자하면은 카페에서 투자하면 페이백이 투자해서도 몇 년만 되냐고 딱 계산서를 딱 들이대면 줍니다. 그래야 무엇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우리가 그 사주팔자 주역을 한 사람 같이 대학은 있다 그러죠. 10년 주역. 우리 뭐 9수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럼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87년대 그 안전한 대기업 내 고향이 울산이고 근데 지금 다해서 애국회원 이는 진짜 뭐 어디 뭐 저기 하고 뭐 한다고 퇴사를 한다니까 잡았어요. 그럼 나와야 되겠다. 수술 2번 하고 예? 아들 하나 키워가지고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국립 때 버리고 처음으로 대학을 보냈으니 옛날에 과거 없지 않냐. 야 아들 시집만 하면 생활에 필요할 줄 알았어. 30년 하고 5천원 받으면 다른 데는 25원 받고 지금 부업을 그때 5억 보면 7만 원 받았어. 25만 원 컸어요. 그럼 현대적으로 100대 붙어가지고 31만 원 주더라고. 5천 원 받았어. 그런데 떼고 나는데 2만 원, 3만 원 남았어. 우리만 하는 말, 당신 불알 2장만 차고 왔지. 나한테 뭐 갚아요? 전부 다 우리 엄마가 개를 들어가서 다 타는 거거든요. 그거 갚아야 돼. 200만 원 생활공부에 빌려가지고, 신흥공부에 우리, 현금 안에 그런 거 빌리고 하는 거. 이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참 벌자. 나왔을 때가 최고의 위기였어요. 87년도. 근데 창업을 89년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섬의 위기가 IMF 언제 왔어요? 97년도잖아요. IMF 때 제가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계다. 지금 생각하면 뭐냐면 이 조선만 기다리다가 뭐 우리 조선, 대동조선, 사모 중국 지금은 현대 사모지만 저 한라 중국 부도가 펑펑 터지니까 이거 기다리다면 이게 그래서 프렌트도 하고 조선도 하고 조선이 아니면 프렌트라도 유산이라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때 잡은 게 SCR 디녹스 시스템이었습니다. 환경 규제를 주목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일본 버려서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또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개발한 게 선막 페루스 전략입니다. 또 10년 뒤에 스카르와 주사 이런 식으로 위기는 기회보다는 못습니다. 위기는 저기다. 정지훈 왕회장이 그랬습니다. 위기 때마다 당당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당신을 더 굳세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사람이 겸손해져. 잘 되면 기고만 잘. 위기가 오니까 다시 기도로 부르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돌아가서 조천지 창법의 파나시아의 돈은 뭐냐? 비전은 뭐냐? 세상에 없는 원천 기술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인간의 익숙해가 옛날에 이병철, 돈병철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에 집을 들여서 돈을 많이 벌겠다. 했으면 지금 없었습니다. 이게 좀 남길 때마다 항상 우리 직원을 챙기고
개발 투자하고 한 것이 비전이다. 대의를 따르는 거죠. 도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이 IT 센터니까 2D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은 2D. 첫 번째 D는 디카본. 디카본은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함축적으로 얘기해요. 탈탄 시대, 탄소 중립 시대, 넷제로 시대의 기술이 항상 위기 속에 큰 기업이 태어났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태어난 우리 박몽수 얘기했는데 우리 지수 초등학교 출신들이 3자가 있죠. 삼성, LG, 효성. 지금 통일이 되면 그런 또 대그룹이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그리고 베트남 전쟁 속에 어느 기업이 태어났습니다. 조중은 한진군이 태어났습니다. 미국 물자, 전쟁 물자, 위험을 무릅쓰고 적기에 공급한 그야말로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프로피스라는 거죠. 위험이 많이 나는 자산, 항상 위험도가 높습니다. 위기 속에 항상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파나샤가 만약에 혹시 이 기후위기,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위기 속에 세계적 기업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업가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가는 그 꿈을 종업원들한테 확산시키면서 하는 CEO. 그리고 그 꿈을 공유해갖고 CEO라는 역할도 해줍니다. 다 불만이 많습니다. 다 애로사항입니다. CEO의 약자는 뭐겠습니까? 빙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최고 경영자는 최고 리스닝, 최고 청취를 잘하는 길을 열어주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뒤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핵심은 디카본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은 인구 감소 시대, 인구 멸종 시대. 어떤 사람은 이 지방이 소멸 시대다. 저출산 고령. 이때 디지털 기술이 해답이 됐습니다.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 그래서 이 시대에 또 다른 모습이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본 것이 인사이트가 있었다면, 통찰력이 있었다면 2014년에 저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사실은 같이는 못 가고 갑자기 대통령 뒤에 왔습니다. 먼저 뭐 예시를 미팅 다 잡아놨기 때문에 사무실 갔어요. 가니까 그 주인 공장 갔는데 그때 이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제가 강의해 봤습니다. 갔다 와서 국제신문에다가 우리 박수희 국장이 왔었는데 이렇게 요 한번 검색하면 되죠. 스마트 팩토리로 제조 연료 산소를 이루자. 제가 2015년도에 칼럼을 줬습니다. 그때 이미 신규를 즐겼습니다. 나도 대단하지. 저게 신규주의 개념이 우리 정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초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인간을 넘어가는 신규를. 그래서 앞으로 자꾸 그때도 뭐 노사분별 시도하고 자꾸 하면 계속 월급이 오는 거예요.
대기업 거래하다 보니까 너무 임금이 높아. 그럼 자꾸 나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임금이 감당하고 후생복지비를 감당할 거냐 생각한 것이 자동화 시대 너무 떴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샤는 스마트 배터리 선도 기업으로서 견본공이라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분량도 줄이고 사람을 적게 쓰고 생산성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생산 인력만 스마트 배터리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부문에도 RPA를 도입하고 자동 설비를 도입하고 로봇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게 좀 더 설명하면 RPA는 뭐냐면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다 해서 루틴한 업무, 기수가 환율, 그 다음에 뭐 국제 대행 가격, 원자재 가격, 뭐 그런 뿐만 아니라 뭐 기사 스크랩하는 로봇의 시스템을 쫙 올립니다. 그리고 늘 루틴하게 뭐 발주서 나가는 거, 작은 시방서 나가는 거, 각 부서마다 늘 하는 일,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RPA한테 딱 맡기면 다 해줍니다. 그러니 대학 졸업한 사람은 늘 단순 반복자고 싫어합니다. 내가 또 대학 나오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로봇을 시키고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해야 창의적인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이승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배에 탑재되어 있는 건 실시간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감시가. 그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환경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을 했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많이 와보는 그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샤의 미래는 뭐냐?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챗봇을 이용해서 서비스도 24시간, 지금 우리 파라샤는 동양에 있으니까 걔는 5대 6대 돌아다니면 실시간으로 지금 고장이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챗봇이 인공지능이 다 대응하는 그런 기술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는 혼창 통해 소통입니다. 이거는 가요의 소통, 지금과의 소통, 소통의 최고의 핵심적인 뭐라는 뭐냐. 약간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유교적인 내용인데 이타 정신입니다. 고객을 이타시켜라. 이타는 남을 이롭게 합니다. 이게 타자가 다른 사람을 타자가 이자가 이름 이자. 이타는 결국 토론 가는 좋은 오랜만에 좋듯이 삼성전자가 컴퓨터를 한 20, 30년 전에 중국의 시골에 송학교 보냈다. 그걸 좀 쓰는 돈 자랑한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읽었습니다. 그 초등학생들한테 소학이라는 사람한테 30년은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문자판을 인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 뭘 사겠습니까? 삼성은 수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게 마케팅의 기본 원리기도 하고 기업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ESG 근간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고객에 공헌하고 성원들을 대우해주면 결국 회사가 이렇게 됩니다.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 제품을 더 사주고 재구매율이 올라가고 이게 선순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해를 공헌하고 협력업체도 잘합니다. 전에는 그냥 몰라 그냥 가격 세로 뿌리치고 그래갖고 돈만 쓴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단계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챙기다가 다 왕따시킵니다. 공무만 위기가 그쪽입니다. 공무만 안정이 돼야 목이 안정됩니다. 공무망에 품질 수 있는 목에 품질 수 있습니다. 고객과 인정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 위대한 기업을 넘어 착한 기업을 가야 됩니다.
옛날에 주도이 정대만 하면 됐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걸 착한 소비를 해야 되듯이 착한 생산을 해야 됩니다. 환경 오염 안 시키고 노동 착취 안 하고 유아 노동 시키지 않고 정당한 가격을 주면서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천지 장법에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 BTS입니다. 제 꿈은 기업가로서 방탄소년단이 BTS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기업가 정신은 사장만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아닙니다. 직원 한 사람 경비까지도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 한 사람 노고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멋쟁이 어택티브한 사람이 되고 그게 바로 BTS입니다. 그래서 BTS가 되는 것은 바로 비즈니스 탑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앵커 기업이고 선도 기업. 그래서 부산에 이런 앵커 기업, 선도 기업이 수십 개가 있다면 그 밑에 생태 1차 병, 2차 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팬들 현상이 있듯이 납품하고 그 옆에 식당도 있고 술집도 되고 다 되겠죠. 그게 바로 지역 사회가 활성화되고 거기서 정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면 수도권 일부 체제에 이동을 만들 수 있고 여기 움직임이 모여서 이게 탤런트 마그넷 역할입니다. 좋은 회사는 좋은 일때 여러 개 있으니까 삼성전자 매트가 가면 좋은 일자가 많으니까 서울 경영수 자기도 좋아지고 박지수 손흥민이가 왜 좋은 부단을 잘 하냐 세계 스타 플레이어 같이 경쟁하는 기술 배울 수 있습니다. 탤런트 마그넷 인정을 합니다. 그게 BTS 기업이 많이 태어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BTS가 되십시오. 아무튼 장기간 연구를 떠들었습니다. 영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뭐 시간 천천히 했더니요. 피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부산의 BTS 인기여장공을 믿고 있습니다. 파나시아 주식에서 파나시아 교주이십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BTS 아무나 못 만납니다. 오늘이니까요. 오셔서 만나요. 혹시 궁금할 거 딱 질문 딱 3개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질문을 삼.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나저의 TV론입니다. 파나시아 뜻이 딱 의미가 있습니까? 회사명에. 네, 파나시아를 제가 저도 장명에 태어나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간에 이름을 잘 정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는 장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창원에 애들 그날 저녁에 잡니다. 자기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을 뭘 할까 생각한 게 아까 징기스칸 얘기를 빼먹는데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했는데 제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세계는 정복 못하더라도 아시아만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범한, 범우, 범양, 펜오션 이런 게 많잖아요. 펜코리아. 그래서 범아가 뭐냐면 범아시아 뜻이거든요. 그래서 펜아시아 이렇게 스레시하고 했는데 이걸 시아를 다시 하면서 연음을 시켰어요. 그래서 파나시아. 일본 사람도 받침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 홍보팀장 디자인적으로 이 받침이 있으니까 균형이 깨져. 그래서 연음을 시켜서 파나시아를 해서 검색을. 근데 알고 보니까 파나시아 골프장이 간혹 저보고 파나시아 골프장도 인수했냐.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는 너무
우리 아시아 것만 한다는 생각을 자꾸 우리 해외에 우리 그 대리점이 한 40 몇 개가 있거든요, 해외.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웹사이트 주소는 worldpanacea.com. 그래서 월드를 붙임을 해서 아시아만 이렇게 국한된 개념을 좀 확장할 수 있어요. BTS가 근데 이제 좋은데 저 슬라이드 모델이 돌아가는 무슨 일지였던데 유시태 회장님이십니까? 네. 저렇게 네 죄송합니다. 요거 저기 오래 안 됐어요. 2년 됐어요. 2년. 네. 2년 된 사진. 저 신여동 회장님 목자원에 갔을 때 요 지역 공군 투스타가 왔어요. 비행단장이 왔는데 비행 조종사 스트라스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찍은 게 잘 나와서 저기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4kg 불러, 한 3kg 불러서 전체한테 총설이 됐어. 네. 저도 이수태 회장님처럼 큰 기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유사한 기업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을 성장시키는 정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수태 회장님께서 경영자로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건강이 아닌 자기 관리를 위해서 꼭 하시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파나시아의 정신에 아까 다 설명 100% 못 들었는데 7자거든요. PANASIA 그래가지고 거기에 P는 이제 패션 열정을 가져야 되고 A는 attractive, N은 noble, 그다음에 S는 strong, I는 influence, 그다음 마지막 A는 alive.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여성이니까 특별히 맞을 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attractive, 매력적이고 그게 바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때로 우리 연예인 스타도 리더잖아요. 남한테 영향을 많이 줍니다. BTS가 누가 최고 스타가 어떤 가방을 어떤 옷을 입느냐 다르듯이 그러려면 자기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데가 진짜 전봇대에서 한 달 들고 어중도 못 누는 그런 정도의 자기관리. 우리 한 350명 되니까 정말 어려워 하면은 이렇게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갈수록 외로워진다.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자기 관리는 불가피합니다. 그게 바로 위기 관리입니다. CEO 리스크 관리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지금은 눈이 멀어서 잘 그러니까 못 보지만 책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 글쎄요. 건강 관리는 저는 많이 걷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아침에 자고나면 30분, 저녁에 자기 전에 30분, 내 나름대로 체조 근력 운동 그렇게 하면 해서 좀 더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정이라는 건 같습니다. 우리 지원자들 그걸 요구를 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은 잘 놀아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 노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덕분에 내가 무슨 가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목 수술 6번 했어요. 성대결절. 좋은 것만 오늘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에 조선수랑이 이제 장기화돼서 30% 구조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제가 힘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직원이 200명이었는데 30%한 59명, 60명 정도 잘라야 되는데 자른 게 이제 희망퇴직을 받은.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없어요. 희망퇴직 받으니까 나가서 수능한 사람은 안 나가고 꼭 필요한 사람이 그래 나 3개월 집하고 6개월 집하고 나갈게. 저는 갈 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주저앉히고 안 내고 있는 나가줄 수만 친구한테 좀 나가줄래. 그 과정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갈등, 많이 울기도 하고, 우리도 본부장님 또 대의를 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면, 그 엔진 이론이 있습니다. 중국의 네로보다는 대기업의, 민간 대기업의 회장님의 이론인데, 그러니까 되게 중소기업은 CEO가 메인 엔진이죠. 엔진입니다. 하나뿐인 엔진입니다. CEO가 아프면은 회사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CEO가 출근 안 하면 정신이 해이해집니다. 우리 직원이 그래요. 아이고, 회장님 차가 있어도 분기가 잡힙니다. 이래요. 아버지가 그냥 안에 죽으셔도 집안에 분기가 서열이 정해지죠. 그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네로보의 회장은 러시안 회장 그분은 본부장들 다 보조 엔진을 만들어. 매니지 떠들어도 매니지 출장 가서 보조 엔진에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의 역할들을 보조 엔진한테 작은 역할을 또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장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 지색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업의 리스크는 법적 리스크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핵심 인력 정부가 지금은 다 평등화됐는데 내부 고발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그냥 온전하게 가는 거 없이 진짜 대출 하나에 뭐 천국 몇 개, 태풍 몇 개 하는 그 시가 생각나네요. 그냥 이 기업이 왔겠습니다. 그럼 내 고발서 그걸 법정률 한 70원 받았어요. 제가 다 지금 범죄 프로스 그게 지금 이제 형사소송도 구속 직전에 있는데 우리는 당연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 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꽉 이게 몇십 분 남았어. 지금 이제 요 피리가 옛날 피리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노래를 많이 풀었어. 그래서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여자든 남자든 매력적인 인간이야. 그러니까 외모만 매력이 아니죠. 그 우리 송병락 교수님의 전략의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새와 힘을 같이 가. 힘이 중요합니다. 또 새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인간이 되려면 내공이 사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술을 먹으면 인플루언스가 있어요. 한 번도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요. 화제가 다양해집니다. 영화도 봐야 됩니다. 무슨 뭐 역사전쟁 하는데 또 안 보면 대화가 안 돼요. 화려 봐야 뭐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문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속에 자기는 이론을 넣어요. 자기는 의견을 제시하는 최고 많이 읽어요. 우리 독후감은 우리 그 선정할 때도 그대로 쓰고 나지 않으면 인터넷 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자기 목소리 없으면 빵점. 자기가 다른 책을 읽어서 못해서 지금 이런 시간은 징기스칸하면 징기스칸 디지털 경영의 화신이다. 1600년대 17세기에 1200년도 13세기에 이미 징기스칸이 성공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속도 정전됐습니다. 스피드 정전됐습니다. 그리고 M&A 강제됐습니다. 그리고 융합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긴 프로를 잡은 프로를 자기 산으로 만들고 인파워먼트 권한을 이양해서 그 문화, 그 기술을 융합시켰습니다. 총포 기술, 다양한 기술들을. 그래서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식량을 모바일 식량, 전투 식량을 육포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근데 왜 망했냐? 망했는 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징기스칸 몽골족이 왜 망했느냐? 부패입니다. 그리고 관료합니다. 이제 원수를 안 하니까 다 지목 챙기고 바쁜 거예요. 그리고 징기스칸 2대, 3대 가면서 결국 이게 능력 위주로 가야 됩니다. 지휘처럼. 그래서 ESG 우리 조 교수님과 계시면 진짜 ESG 최고의 가면서 그 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경신련에도 돼가시고 이러시는데 시간이 되시면 잠깐 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진짜 우리 항상 우리 전자용 이재용 회장의 그런 고수하는 거는 다 싫어하지만 학교를 보면은 삼성에 더 영원히 지인처럼 영원히 가기 위해서 객관적 전문 병이 들어와서 객관적인 지배 구조를 갖는 게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근데 김대식관이 자기 아들로 가니까 이게 아들이 자기 선대 창업자처럼 우리 중성이 그게 리스크가 많잖아요. 창업자처럼 그렇게 능력을 항상 대비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학상이 일어나는 거죠. 끌어내려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도 뭐 진시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래 못 가고 물을 주는 게 그거라서. 한 말씀. 우리 저기 있으면 저를 지금 스타트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스타트 할 것도 없는데 뭐 짜고에 돈밖에 안 나오고. 아이고 회장님, 강님들 제가 동아대 교육경리학과 동아대교 경리학과 대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에는 적이 아닌데 좀 불러주세요. 지배 구조에 대해서만 딱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장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게 제가 파네시아를 하게 되면서 또 제가 동아대 경영대학원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ESG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학생들을 보니까 파나시아 학생이 우리 몇 명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한 명 정도 보내지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엄청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연락해서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회장님 연구와 더불어서 파나시아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좀 저한테 지금 그 회장님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알같이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해서 조금 학술적인 그런 내용을 책으로 내고서 구상 중입니다. 뭐 지배구조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뭐 이제 가족기업 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은 뭐 잘 되면 바람직하고 잘 안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가업성계에 성공했다라고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의 경우에 성공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뭐 우리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저기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데 그게 뭐 요즘에는 종교적인 문제라는 측면도 있죠. 또 중동은 종교 같은 종교들도 분파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장자성석이냐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력 있는
사람이 정권을 가지게 되면 그 싸움에서 자기 내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않습니까? 그만큼 지배구조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가 낯선 PBR을 가진 기업들 개선해 보겠다 정부에서 민주당 정책을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겠다는데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되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다들 얘기합니까? 바로 지배구조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작은 지분율로서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따라서 사회주주들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내한테 돌아갈 게 없다. 내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기업의 장기적 발전 전략과는 전혀 와닿지 않는 거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제 없는 건 알겠습니다. 일단 장시간 동안 우리 20대 회장님의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부 정신에 지금 8기까지 하면서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조금 이야기될 수 있는 게 키워드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회장님 입학, 인재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이 존속하고 우리도 큰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에 비해서 또 중요한 건 정신이 아니라 경영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시대장님 강의를 듣고 상당히 왜 기업이 이렇게 계속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기업이 연속을 할 수 있는가 이랬어요. 그 나름대로 경영자의 철학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많은 걸 배우고 저도 어쨌든 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항상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래서 차용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막 좋은 말씀 해주신 이스테